최근에 급매물 조사 네.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급매물 이야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좋죠. 네. 그 많은 사람들이 가끔씩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. 급매물이 그냥 급하게 나온 물건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. 그쵸. 그냥 무조건 급하게 빨리 정리해야 되는 물건. 네.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렴하게 나와야 그게 급매인 거거든요. 그렇잖아요. 그쵸. 근데 이제 가격을 얼마여야 급매인지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네. 일단 기본적으로 시세 대비, 특히 이제 부동산 원이나 KB 시세 대비 한 20% 이상 저렴해야 그래도 조금 급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. 그때 그랬을 때 제가 한번 그냥 통계 자료를 갖고 랭크를 매겨봤거든요. 네. 전국 시세 대비 20% 이상 저렴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. 이건 어떤 의미냐면 네. 매물들이 100개가 나왔어요. 특정 지역에. 매물의 가격을 봤더니 시세 대비 한 20% 안쪽에서 다 나와 있는 거예요. 한 10% 저렴하고 15% 저렴하고 이런 애들이 100개 중에 100개인 거예요. 네. 그러면 이 지역은 급매가 없는 거예요. 제 기준으로는. 제 기준으로는 100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50% 이상이 20%보다 더 저렴하게 나와 있다. 네. 그 비중이 많은 지역. 그러니까 제가 절대적인 20%를 끄었잖아요. 네. 그것보다 훨씬 더 전체 매물 개수에서 많은 비중이 20%보다 더 저렴하게 나오고 있는 곳. 그걸로 탁 뽑은 거거든요. 네. 영훈님, 근데 네. 구독자분들이 사실 제일 궁금해 하실 거는 네. 그래서 전국에서 급매물이 네.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제가 그래프를 하나 만들었는데 전국에서 가장 급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곳은 충청남도 계룡시예요. 그 다음 녀석은 인천 중구. 인천 중구는 이제 영종도가 있는 곳이거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양주, 뭐 인천 연수구, 그 다음에 대구. 대구는 남구, 중구, 달서구, 서구 다 있어요, 여기에. 다 있네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라도 나주시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경기도 중에서는 성남시 중원구. 성남시 중원구는 지금 이제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. 그 다음에 또 부산 같은 경우도 부산 진구 뭐 이런 곳들이 이제 좀 위에 있는데 거기도 부산에서 가장 입주 물량이 많아요. 적정 대비 한 두세 배 많거든요.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급매물이 좀 나오고 있구나. 어쨌든 이렇게 쭉 뽑아보면 재밌죠. 네. 영훈님, 근데 네. 그래프 옆에 있는 퍼센테이지는 어떤 걸 뜻하나요? 이 13.07% 이게 뭐냐면 계룡시 전체 매물 중에서 13%가 시세 대비 20% 이상 저렴하게 나온 매물의 비중이에요. 그 비중이 제일 크다는 거죠. 근데 물론 이것만 봐서 그러면 어디가 제일 저렴하게 나온 지역이에요? 이건 이 그래프가 아니에요. 어떤 곳은 40%까지 나온 게 한두 개 있을 수 있거든요. 네. 근데 그것보다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지역을 제가 찾으려고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만든 거죠. 전체적인 추세를 볼 수 있겠네요. 네. 영훈님, 근데 이런 지역들이 네. 또 공통적인 특징 같은 것도 있을까요? 있어요. 지금 아까 지역들 쭉 봤지만 계룡시 뭔 특징이 있을까요? 여기는 본진이 아니거든요. 본진은 이제 세종하고 대전 그 바로 밑에 있는 네. 조그만 소도시, 약간 위성도시 느낌을 이제 갖고 있는데 이 본진이 지금 너무 하락을 하니까 여기가 더 큰 하락을 하는 거예요. 더 급매가 나오는 거예요. 그런 특징이 있고요. 두 번째는 뭐냐면 도시가 좀 큰 곳이라고 하더라도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은 곳들, 그런 곳들이 다 위에 있어요. 아까 뭐 양주, 그 다음에 성남시 중원구, 뭐 대구, 부산 진구, 뭐 이런 곳들 다, 세종시까지 다 마찬가지예요. 그 다음에 또 어떤 곳이 있냐면 최근에 급등을 좀 많이 했던 곳들이 있어요. 최근에 급등을 많이 했던 곳들 중에서 이게 엄청 큰 도시가 아니라 좀 작은 도시들, 지금 아까 계룡시 있죠. 계룡시도 그렇고 나주시, 이런 곳들은 소도시인데 뒤늦게 상승을 좀 많이 했던 곳이거든요. 네, 그런 곳들 인접한 곳에 큰 도시가 하락을 하면 이런 곳들도 하락을 많이 하더라. 그래서 공통점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입주 물량이랑 그 다음에 시세를 많이 했는데 주변 큰 지역이 하락을 같이 많이 하는 지역. 그런 지역들이 좀 급매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영훈님, 그럼 반대로 네. 지금 급매물이 많이 안 나오는 지역도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있어요. 있어요. 네. 근데 이제 이건 기준이 이런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뭐 원주라는 도시를 보고 있어요. 급매물 있냐 없냐 딱 봤는데 18%까지 저렴하게 나온 매물 되게 많아. 네. 근데 20%를 안 넘어가 버렸어. 네. 20%를 넘은 건 한 건도 없는 거예요. 네. 그러면 이 지역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?
제가 생각하는 수준의 급매물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여기는 한 건도 오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100% 급매가 없다. 아. 이렇게 정의를 하고, 어떤 지역들은 뭐 그래도 한 10건 정도가 20%, 25%, 30% 저렴하게 나온 게 있다. 그러면 그 지역은 5%, 10% 정도 급매율이 나오고 있다. 그럼 거기는 한 95%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. 네. 이제 그런 맥락으로 20%보다 더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없는 곳들 순으로 한번 제가 정렬을 해봤어요. 네. 경주시부터 시작해서 전라남도 모포, 저기 창원, 뭐 회원구, 뭐 이천, 경기도 여주, 뭐 군산, 익산,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서대문구, 강릉시, 뭐 구미, 순천 이런 지역들이 보면 거의 99% 이상이죠. 네. 급매율이 되게 작다는 거예요. 저렴하게 나온 매물들은 있으나 20% 이상 엄청난 급매물이 되게 작다는 거예요. 이 지역들이. 병훈님, 그럼 이 네. 지역들은 왜 급매물이 적은 거예요? 공통점이 또 있죠.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최근에 전국이 많이 올랐잖아요. 네. 많이 못 오른 지역들이 여기 많아요. 너무 많이 안 올라서 엄청나게 급매물 나올 건덕지가 별로 없는 거죠. 그리고 만약에 이 지역들이 공급이 많았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매들이 나왔을 거예요. 근데 지금 현재 당장 공급이 없는 곳들, 그 두 가지가 믹스되는 곳들이 여기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앞으로도 이 지역들은 좀 하락이 적을 수 있다 이렇게 또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? 뭐 상대적으로 조금 적을 수 있다고 봐져요. 병훈님, 그럼 이제 네. 급매물 이렇게 계속 조사하셨는데 네. 또 이전에 몰랐다가 네. 이번에 새로 알게 된 뭐 사실 같은 것들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사실 지금 상황은 거의 뭐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뭐 재미난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한 5년 전에도 그때 잠시 뭐 주춤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. 그때 제가 매주 수요일 날 전화를 돌려서 급매물 있어요? 그냥 아예 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그냥 급매 있어요? 이것만 계속 제가 질문을 돌렸어요. 그냥 급매 찾으려고. 뭐 대구 전화하고 경기도 전화하고 부산 전화하고 전국에 다 전화 걸어서 네. 지금 제가 요거 보고 있는데 혹시 여기 단지에 급매물이 있나요? 혹시 이 단지가 아니라 옆 단지라도 있나요?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.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급매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 동네의 분위기, 상황을 알 수 있어요. 아, 뭔 소리냐? 급매 없어요? 끊는 분도 있고, 네. 어떤 분들은 아, 지금 이런 사정이 있는 물건이 있다고 알려주는 분도 있고, 그렇게 급매인데 왜 안 나가고 있어요? 그러면 이제 이 지역의 상황을 더 잘 알 수 있거든요. 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. 네. 과거에는 정말로 개인의 사정이 있을 때 급매가 나왔어요. 근데 지금 전화 돌리잖아요. 이거 왜 급하게 내놓은 거예요? 물어보면 이유가 없어요. 그냥 팔고 싶은데 거래가 안 되니까 싸게 내놓는 거거든요. 옛날이랑 좀 완전 다르다는 거죠. 네. 아, 그게 지금 많이 다르구나.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전국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 직전에 사실 대구가 먼저 좀 어려웠거든요. 대구부터 하락을 조금 먼저 시작을 했는데, 대구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을 쭉 해보면 수성구가 입지가 제일 좋잖아요. 이렇게 지금 다른 구들이 막 30%씩 빠지고 있는데 수성구는 안 빠지고 계속 버티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와, 여기는 진짜 콧대가 대단하다. 언제까지 그럴까 하고 최근에 이제 딱 모니터링 하니까 이제 한 20% 저렴한 금매가 딱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아, 이게 하락 앞에는 장사가 없구나, 못 버티는구나, 그것도 좀 보고 있고, 그 다음에 지금 전국에서 제일 많이 빠진 곳들 있죠. 아까 뭐 계룡시도 있었고, 뭐 인천, 중구, 대구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역이 있었는데, 이제 그런 지역들 중에서 그러면 급매율이 가장 높은 건 도대체 몇 프로까지 급매가 나올까? 그것도 제가 보고 있긴 하거든요. 네. 탁 클릭하면 한 20%는 많아요. 우리가 찾고 싶은 건 50%잖아요. 그쵸. 막 클릭해봤는데 50%는 거의 없어요. 근데 제가 전국에서 진짜 탑으로 찾은 게 거의 한 40% 정도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이 전국 탑은 40%까지도, 물론 지난 고점 대비 네. 40%까지 빠진 게 있긴 하구나. 앞으로 이게 빠지는 속도가 조금은 일부 지역들은 좀 빠르구나. 그런 생각도 조금 하고요. 그리고 이게 또 한때 똘똘한 한채가 유행이었잖아요. 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하락기가 되니까 이게 퍼센테이지로 내려가잖아요. 금매 20%. 그러면 똘똘한 한채는 10억이 넘잖아요. 뭐 지방이라고 하더라도. 네. 그러면 이게 20%면 2억씩 빠지는 거예요. 만약에 서울에 한 20억짜리는 20%면 4억씩 빠지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금액만 보이잖아요. 뭐 2억 빠졌다,
이게 그렇죠. 커 보이지. 한 2억짜리 아파트가 뭐 한 3천 빠졌다. 이건 커 보이지 않잖아요. 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 똘똘한 채 유행했던 아파트가 지금은 조금 더 많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도 있구나.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연구님 근데 네. 그 아까 많이 빠졌다는 곳은 어디예요? 그거는 아까 뭐 인천, 중구, 영종도나 네. 뭐 대구 지역이나 뭐 그런 지역들 확 올랐다가 지금 팍 떨어지고 있는 뭔가 수요가 좀 적은 곳들 네.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빠지는 것 같긴 해요. 네, 알겠습니다, 연구님. 네,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피스!